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서부 시각 3시 23분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우주 산업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입니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오전 AT&T 통신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대도시에서도 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호텔에 아직도 빈대와 벼룩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가오는 예비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데이브 민 후보의 선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서부 시각 3시 23분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2024년 2월 22일은 우주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민간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LA 시각 3시 23분 달 남극 근처에 분화구 말라퍼스 A 지점 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가 오디세우스의 착륙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착륙 후 안테나 신호 수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상의 관제 시스템과 정상적인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약 14분 후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 성공이 확인되자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 직원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1972년 아폴로 17호 발사 이후 52년 만에 다시 달에 착륙했고 또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성공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들과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며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사흘간의 일정으로 캘리포니아주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기간 동안 유권자 동료에 집중했습니다. 어제 LA시 캐런 베스 시장과 한 카페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승인 발표를 진행한 뒤 남가주 곳곳에서 진행된 기금 마련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기금 모금 행사에서 거둬들인 수익금은 민주당 재선 캠페인으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오늘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로 자리를 옮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반정부 개혁 운동을 하다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과 자녀를 접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러시아의 부패에 맞서 싸운 공적을 존경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나발리의 죽음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발표할 계획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국무부는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500개 이상의 대상에 제재를 부과할 계획안이 내일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적법한 서류 없이 입국을 시도한 미입국자들의 망명 신청에 제한을 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의 망명자 포용 정책을 재편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감옥에서 숨진 러시아 반체제 인사 나발리의 어머니가 아들 시신을 봤지만 러시아 당국이 비밀 매장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발리의 어머니가 시베리아 북단의 살레아르트 마을에서 마침내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나발리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숨진 지 6일 만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아들의 시신을 넘겨주지 않았고 대신 시신 처리 문제를 두고 정해진 조건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По закону они должны мне сразу были отдать тело Алексея, но они не сделали это до сих пор. Вместо этого они шантажируют меня, ставят мне условия, где, когда и как должен быть похоронен Алексей. 나발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시신을 비밀리에 묻을 것을 협박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아들의 시신에 무언가를 하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Следователь Воропаев открыто мне сказал: время работает не на вас, труп разлагается. 나발리의 대변인은 사망 진단서에 자연사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지만 나발리 가족과 측근들은 나발리가 살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발리의 아내와 딸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사람을 만난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고 나발리의 용기 있는 유산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러시아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발리의 죽음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자선 행사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무례하다면서도 러시아의 더 나은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자신의 발언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오늘 오전 통신사 AT&T의 서비스 장애가 생기면서 수십만 명의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비스 오류 집계 사이트 다운디렉터에 따르면 동부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30분경부터 AT&T 먹통 관련 불만 신고가 3만여 건이 보고되기 시작해 오늘 오전 8시 기준 7만 4천 건 이상이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주민은 접수된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사태는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휴스턴, 달라스,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등 전국 여러 주요 도시들에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미 남부와 동남부 지역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먹통을 호소한 AT&T 고객 대부분은 전화 서비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구조 요청을 뜻하는 SOS 모드만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NYPD 경찰서들의 전화 연결이 불가했고 이에 각 지방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긴급 경고 및 알림을 띄우거나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911로 즉시 문자를 보낼 것을 권장했습니다. AT&T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의 대형 통신사에서도 일부 먹통 사태가 보고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버라이즌에서는 약 4천 건, 티모빌은 약 1,800여 건이 각각 보고됐고 선불폰 전문 통신사인 크리켓 와이어리스의 경우 13,000여 건으로 AT&T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티모빌과 버라이즌의 경우 성명을 통해 해당 통신사들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며 AT&T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T&T 통신사 측은 서비스 불통은 인정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약 75%가량 복구된 상황이고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히 작업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복구될 때까지는 와이파이를 연결해 통화를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역시 이번 먹통 사태의 원인을 아직 알 수 없으며 해킹 등 악의적인 활동의 징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리다 해변에서 모래 구덩이를 파면서 놀던 7살 소녀가 구덩이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살인 스토안 매팅리와 오빠인 9살 매덕스는 지난 20일 오후 3시쯤 플로리다 로더데일 바이더시 해변에서 놀다 모래 구덩이에 매몰됐습니다. 이들은 모래를 파고 놀고 있었는데 구덩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머리 위로 모래가 쏟아졌고 순식간에 몸이 모래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해변에 구조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목격자들은 911에 신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손과 플라스틱 들통을 이용해 모래를 파내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The father started yelling for help. But his child is caught in a hole in the sand. They were digging. They have not gotten the child out. They're digging. Okay, so when I said what part of the body is trapped, is it the whole body? Whole body.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슬로안의 모습은 아예 보이지 않았고 매덕스는 가슴까지 모래에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매덕스는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매덕스 아래에 깔려있던 슬로안은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돼 결국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붕괴가 일어날 당시
구덩이의 깊이는 약 2m에 육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매년 3에서 5명의 아동이 해변이나 공원, 집에서 모래구덩이 붕괴 사고로 숨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저지 해변, 유타 주립공원 모래 언덕에서 각각 구덩이를 파며 놀던 10대 소년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구조대 협회는 사람들이 모래의 위험, 무게, 붕괴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면서 모래구덩이의 위험성을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또 구덩이를 만들었다면 사고 방지를 위해 해변을 떠나기 전 공간을 완전히 메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불법 운영되어 온 노천 금광이 무너지면서 30명 넘게 숨졌습니다. 임세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광석을 캐내는 노천광산 한쪽 벽에 금이 가더니 흙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변변한 보호장비도 없던 광부들은 순식간에 흙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노천 금광이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Y otros que le quedaron el pescuezo, la cabeza nada más, algunos, y uno destapándolos a ellos ahí. 지금까지 적어도 30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매몰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강을 건너야 닿을 수 있는 데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금광이어서 구조 작업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경제난을 겪는 베네수엘라는 국토 한가운데에 광산 구역을 설정하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채굴해 정부 수입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선 불법 채굴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강부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유명 호텔에서 아직도 빈대와 벼룩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바다주 보건당국은 앙코르와 베니스, 미라지, 엑스칼리버 호텔 앤 카지노에서 벼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 호텔을 방문했다 집으로 돌아간 관광객들 가운데 빈대와 벼룩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월 사이 라스베거스 인기 호텔에 투숙한 최소 4명의 관광객들이 벼룩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스베거스 리조트 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15만 5천여 개의 객실과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라스베거스를 방문하는데 지난 5개월 동안 영향을 받은 4개의 객실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히며 고객의 안전과 청결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네바다 보건당국은 빈대 피해 사례가 보고된 만큼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짐을 선반 위에 두고 선반은 되도록 벽과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고 권고했습니다. 3월 예비선거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 선출직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을 소개하는 시간, 윤범수 기자가 연방 하원직에 도전하고 있는 데이브민 후보의 선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8건의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 전문가, 지역구에 8천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유치한 펀딩 전문가, 150차례 이상 아시안 증오 반대 성명을 낸 아시안 커뮤니티 대변인,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의 4년을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3년 전 DMV의 한국어 시험 폐지 움직임에 직접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철회를 촉구하는 등 한인 사회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A couple years ago, I did the same thing when it came to the alcohol and beverage control department, which was going to have training and testing requirements only in English. And so we made sure that they added a number of other languages, including Korean. 지난해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을 선언한 데이브민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와 선거 모금에서 1위를 달리는 등 한인으로선 5번째 연방 하원의원으로 가는 길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 후보의 선거는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 상원 지역구와 85%가 일치하는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47지구는 2년 전 선거에서 1, 2위 격차가 3.4%포인트 차에 불과했던 민주공화 접전 지역입니다. 여기에 더 큰 난적은 민 후보가 속해 있는 민주당내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예비선거는 정당과 상관없이 모든 후보가 예선에서 1, 2위를 다투는 정글 프라이머리 방식. 현재 민 후보를 가장 공격하는 후보는 같은 당 소속 조안나 와이스입니다.
최근에는 또 미국 내 거대 이스라엘 정치 로비 조직인 에이펙이 와이스 후보를 지지하고 민 후보를 공격하는 선거 광고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But what happened right now is that they seem to have gotten about $4 million in super PAC money coming from Trump donors. So Donald Trump donors are helping the other Democrat in my race to try to attack me. Why are they doing that? The reason people are concluding is they want to help the Republican here. And the best way to do that is to take out the strongest Democrat. That's me. 탄탄해 보였던 선거운동에 타격을 입힌 건 결국 민 후보 자신입니다. 민 후보는 KBS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지난해 5월 자신의 음주운전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죄했습니다. And I know I disappointed a lot of people. And all I can say is, again, 미안해요. I'm sorry for letting people down and for letting the Korean community down. But it will never happen again. And I hope that everyone out there will judge me not just based on the one mistake of my life, but on all of the decisions I've made throughout my life. 다행히 사건 직후 빠른 사과와 법적 이행으로 논란을 최소화시켰고 오히려 최근에는 주요 정치 매체들까지 지저분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공격이 극에 달하면서 민 후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민주당과 LA타임스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는 데이브 민 후보는 모든 논란과 공격을 이겨내고 오는 3월 5일 예비선거에서 예상대로 1위로 결선에 진출할 경우 오히려 11월 선거에서는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보내며 판다 외교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오늘 SNS를 통해 스페인 마드리드 동물원, 미국 샌디에고 동물원과 새로운 판다 국제보호 협력에 합의했고 미국 워싱턴 국립동물원과도 새로운 협력에 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협력 기간, 양측은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평가와 현지 검사 평가를 강화하고 해외 판다의 상황을 지속해서 알리며 판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미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가장 먼저 중국과 판다 국제보호 협력을 한 국가로 양호한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며 중국과 외국의 민심이 서로 통하게 했고 민간 우호를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 관계자는 모든 승인이 떨어지면 이르면 올해 초여름 판다 수컷과 암컷이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매우 흥분되고 기대된다며 중국 측이 샌디에이고 동물원을 시작으로 판다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엄청난 열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판다가 간다면 이는 마지막 판다가 중국으로 반환됐던 2019년 이후 처음이 됩니다. 중국은 한때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있었던 바이원과 가오가오 사이에서 태어난 암컷을 포함한 판다 한 쌍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컷인 바이원은 중국에서 사육 상태로 태어나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새끼를 6마리 낳았습니다. 바이원과 새끼들은 5년 전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마지막 판다들입니다. 가오가오는 중국 야생에서 태어나 2003년부터 반환되기까지 15년간을 샌디에이고에서 지냈습니다. 판다는 반세기 넘게 미중 긴장 완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판다 외교가 재개될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부터 LA 지역 곳곳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LA 경찰국은 오늘부터 26일까지 특정 지역에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지역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크포인트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우스 LA 지역 플로렌스 애비뉴와 메인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을 진행합니다. 내일은 동일 시간대에 각각 라시에나 블루버드와 소여 스트리트, 슬라우슨 애비뉴와 피게로아 스트리트 교차로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24일 토요일에는 토렌스 인근 웨스턴 애비뉴와 247가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이 펼쳐집니다. 경찰은 25일 일요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웨스트 밸리 지역과 26일 토펜가 지역에서 음주운전 관련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알코올뿐 아니라 마리화나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도 적발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DUI 혐의로 처음 기소된 운전자는 평균 13,500달러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함께 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이 2년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베이 지역 한인회관 개관식에는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100년 된 한인회 건물을 보수하는데 총 400만 달러가 모금돼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김한일 베이 지역 한인회장은 한인회관이 미주한인 이민 선조들이 미국 본토에 첫 발을 디딘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면서 한인 2, 3세들의 정체성 확립에도 한인회관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I 시스템을 활용한 도산 안창호 선생과의 대화도 나눌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이민 선조들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선 점심 식사 제공과 한국 전통악기와 춤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시민권 취득과 법률 상담 등 지역사회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드정 플루턴 부시장이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로센철도국 이사회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정 부시장은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아시아계로는 사상 처음 부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로센철도국은 LA, 샌디에이고, 샌루이스 오비스포 철도 노선을 관할합니다. 정 부의장은 중책을 맡게 돼 기쁘다며 이사회와 관계기관, 커뮤니티와 함께 교통 연관성과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관할 지역사회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의장은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교통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